또 이어서 우리 한정화 교수님, 전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신 한정화 교수님의 기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목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발제드린 말씀은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벤처기업 협회 그리고 혁신기업 협의회들이 혁신노트협의회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한 건데, 그것에는 이제 처음에 제목을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 강국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는데, 이걸 제가 제목을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결국은 시대의 과제가 차기 정부 포함해서 앞으로 상생, 동반 성장, 공생,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다 공감하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강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 버립니다. 있는 걸 서로 나누자는 힘겨루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혁신 강국이 되더라도 또 이것을 서로 잘 공유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생과 혁신, 혁신과 상생, 이것이 선순환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뭘로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가 네 가지를 가운데 했는데요. 자유와 개방. 대한민국이 후발 산업 국가로서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유와 개방이라는 철학적 가치와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은 나라들은 반대로 빈곤과 어떤 그 후진의 악순환을 면치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유와 개방으로 인한 급속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이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론에서 사회 갈등과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개방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기업을 억제하고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또 상당히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가치인데, 이 네 가지가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결국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사회를 기업가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수성가 성취사회, 스스로 노력해서 상황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것을 존중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 개방, 역동경제.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좀 더 경제가 다이내믹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상생, 신뢰문화. 그래서 공정과 상생을 통해서 정말 그 신뢰가 사회 문화로 자리 잡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쫙 제목 보고 키워드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극화 해소 문제를 해야 됩니다. 심각하죠, 지금요.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이 자영업 빈곤층 증가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감소,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 공생과 상성의 제도적 문화적 기반 확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혁신 강국이라는 것은 혁신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 벤처기업 창업과 스케일업 활성화,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 문제와 갈등 해결,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선순환 실현, 경제사회 활동의 자유와 개방, 또 공정경제 보상을 통한 신뢰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강국 실현이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부 창출 기업가 정신. 결국은 그 나라가
국부를 늘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크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이러한 그 사회가치 기업가 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아실현 기업가 정신, 국민 각자가 가진 잠재력, 잠재적량을 어떻게 최대한 발현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이것이 사회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발현하려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자유의 본질 이것도 뭐 우리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라는 것이 혁신 기업가 정신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기반하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본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경제적 자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부를 증진해야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와 평등 확대,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법적 제도적 총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체제는 그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편하게 누려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규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어떤 그런 발전의 잠재력, 기업가 정신, 역량 이런 것에 위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규제 축소 문제, 정치의 과도한 행정 개입 방지, 민생 중시 실사고시 정치 행태,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린 개방이라는 문제는 열린 생태계 국가 흥망성쇠 문제입니다.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개방을 통해서 다들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60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공정 문제 또 재벌 권력과 노동 권력의 암묵하면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은 재벌 권력과 노동 권력이 상당히 대립적 관계였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암묵적 단합입니다. 이거로 해서 서로 이해를 도모해주면서 거기서 생긴 파생되는 부담은 전부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생태계와 혁신 기업가 정신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었고 특히 지금 이제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만이 아닌 제도와 의식혁명입니다. 그래서 의료, 법률, 금융 등 기독교 중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혁해야 된다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이걸 풀어야지만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앞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재벌과 노조의 폐쇄적 생태계를 개혁해야 되고 열린 정책 프로세스, 오픈 이노베이션과 개방 플랫폼, 규제 개혁, 그 제도전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정 가치에 대해서도 이거 좀 이렇게 잘못 들어갔는데요. 또 그냥 핵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가 사실은 중소기업 청장 3년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계속 강조를 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면 볼수록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부분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이거로 해서는 갈등과 대립으로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의 신뢰 자원이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 공정경제,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보상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제가 직접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교를 안 시키고 조교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조교를 잘 쓰질 않아가지고 공정과 혁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공정 경쟁과 공정 분배는 지속 가능한 혁신의 필요 조건이고 신뢰 비용의 결여는 거래 비용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상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혁신 선택에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공정한 기회 보상은 사회적 이동성의 기초, 이 소셜 모빌리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업가 정신의 아주 핵심이죠. 근데 이제 공정성이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면은 정부 시장 개입 강화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하고 딜레마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압적 신뢰를 만들려면 자유시장 원칙을 약화시키는 문제 이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을 제거하고 페널티를 강화해야 된다. 아까 우리 주 장관께서 이제 30배 했는데 정말 과감한 얘기입니다. 전 징벌적 3배수에서 10배수까지도 지금 10배수 나왔을 때도 과감하다고 그래서 30배까지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너무 약합니다. 한 3배수에서는 5배수에서는 10배수까지는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이런 그것이 좀 정책이 되려고 됩니다. 공정한 심사평가제도.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정부하고 이런 부분 심각한 문제가 심사평가제도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의 결여입니다. 이거로 해서 뭐 소위 짜고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걸 저는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라인 평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플랫폼 경제의 독점성도 좀 경계해야 되고 공정성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상생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권력의 불균형과 이제 소득 양극화 문제인데 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중소득 간 양극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이걸로서 또 부작용과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런 것들이 같이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혁신을 통한 포지티브성 게임을 가야 돼. 처음 말씀대로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이거를 부를 나누고 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생과 혁신과 기업가 정신, 상생과 혁신, 상생과 기업가 정신이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과 분배, 선순환 기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창업 활성화, 개방 혁신, 선도형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추진, 사회적 안전망, 생산성 비례 임금, 능동적 인구 대책을 통한 불균형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동반 성장을 정부 개입이 많았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이 민간 주도로 자발적 협력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정부는 이 혁신과 상생을 선순환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좀 중점을 두는 이렇게 서로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좀 잘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세를 강화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은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입니다. 그걸 위해서 첫째가 선진 과학 기술 강국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문제입니다. 신산업이 나타나는데 그 여러 가지 규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저도 그 주장께서 말씀한 대로 결국은 규제 개혁이 되려면 이해관계를 잘 풀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죠. 그걸 같이 좀 해야 되고 혁신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상생 혁신을 활성화해야 된다. 혁신 투자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혁신 디지털 인재 육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 성과의 공정한 나눔 마지막에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다음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실현하면은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